오늘 사연은 통쾌하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이야기예요. 결혼이라는 게 대체 뭐길래 많은 상황들을 참고 살아야 하는 건지 새삼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적어도 이분은 탈출구라도 마련되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살다 보면 힘든 일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늘 우유부단하게 처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편에 속하는 사람인데요. 어째 인생에서 제일 중대한 일을 저같지 않게 과감하게 처리해버리게 되었어요. 제 나름 기념할 만한 사건이기도 하고 한편으론 뒷수습에 있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일단 저질렀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기에 열심히 밀고 나가보려고 해요. 저는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예요. 여기 보면 보통 어디 살고 몇 살인지도 종종 얘기하시던데 그게 중요한 건가요? 아무튼 이렇게 저도 한번 밝혀보게 되었어요. 결혼 여부를 물으신다면 올해 들어 3년 차에 접어드는 사람이랍니다. 다들 갑자기 너도 나도 결혼하기 시작하긴 했지만 꼭 그런 흐름에 끌려서 한 건 아니에요. 충분히 저도 남편에게 애정이 있었고 그래서 아주 무난하게 별 문제 없이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약간 쎄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남편의 여동생인 신우이였어요. 우리 신우이는 진짜 인형처럼 예쁘게 생겨서 처음에는 저와 아주 감정이 좋았답니다. 꽤나 살갑게 잘 대해주었거든요. 언니. 저는 예전부터 우리 오빠가 장가 가면 새언니랑 쇼핑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런 거 꿈이었어요. 언니 같은 사람이 제 새언니가 되어줘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팔짱을 대뜸 끼고 그러니 제 딴에는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진 거예요. 전 여동생이 없고 시커먼 남동생만 있다 보니 이처럼 귀엽게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아가씨가 이쁘게 보일 수밖에 없었답니다. 결혼 전에야 딱히 마주할 일이 별로 없어서 그냥저냥 지냈지만 결혼하고서는 시댁이 근처여서 그런지 자주 보게 되었어요. 제 기억엔 아마도 신혼 한 3개월간은 자주 보지 못했어요. 그 무렵 때에는 아가씨도 결혼 얘기가 나오고 있고 꽤나 심각한 분위기였거든요. 여기에도 좀 만만치 않은 사연이 있기는 해요. 우리 시부모님은 아들인 우리 남편보다 딸인 아가씨를 정말 끔찍하게 이뻐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상견례 때에도 우리 엄마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질문한 얘기에도 어머니는 엄청 진지하게 대꾸를 하시는 거예요. 사돈, 아가씨가 참 연예인처럼 예쁘게 생겼네요. 딸 아까워서 어떻게 시집 보내실까 몰라. 어디까지나 정말 예의상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한 얘기였어요. 우리 엄마 눈에야 아무리 뭐가 어쨌다 한들 본인 딸이 제일 예쁘지 남의 집 딸이 뭐 얼마나 이쁘게 느껴지겠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냅다 하고 받아서는 제 입장에서는 약간 기분 나쁠 정도로 말을 하시더군요. 우리 수영이요? 맞아요. 우리 수영이 연예인하라는 소리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집은 아무데나 안 보낼 거예요. 무조건 고급 호텔에서 결혼식 올리고 집도 강남권 열쇠 갖고 나오는 신랑 아니면 절대 안 돼요. 하여간 저나 얘네 아빠나 우리 수영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딸내미 이쁘단 칭찬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니 이건 뭐 그냥 아는 동네 이웃들끼리 할 소리지. 상견례에서 아들 장가 보내는 자리. 그러니까 남의 집 딸이 그 집으로 시집 오는데 할 소리는 좀 아니지 않나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본인들은 아들 집을 서울도 아닌 경기도권에 얻어주면서 서울 본가보다 훨씬 부촌인 강남권 쪽으로 딸 시집 보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이때 나오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저한테 엄청 볼멘소리를 하시더군요. 야, 무슨 상견례 자리에서 저런 소리를 하냐? 지 딸은 부잣집에 시집 보내려고 그러고
지 아들을 어떻게든 싼값에 처리하려고 하고 말이야. 그런 생각을 했으면 그냥 지들끼리 말던가 그걸 우리 면전 앞에서 해야겠냐고. 진짜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어 저 옆했네. 우리 엄마는 어머니가 화장도 엄청 진하게 하고 멋을 너무 부렸다며 계속 맘에 안 든다고 툴툴거리더니 저 소리 하나 잡고 며칠을 늘어지는 거예요. 저도 싫긴 했지만 엄마가 너무 넌더리가 난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좀 별로더라고요. 이땐 저도 뭐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던 것 같아요. 에이, 엄마. 진짜 왜 그래?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지. 딸 귀하고 이쁘다고 그냥 그런 거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나 결혼하는데 엄마까지 자꾸 잔소리하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 물론 이런 말 한다고 입이 쏙 들어가는 엄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때가 때이니만큼 대충 조용하긴 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사실 아가씨가 만나는 남자가 있긴 했었나 봐요. 우리 신혼 초기 때 알게 된 사실인데 이 무렵 때 시댁이 전혀 우리에게 관심도 없고 터치도 안 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바로 아들 장가를 보내고 나니 그렇게 천사같이 이쁜 딸을 만나고 있는 남자가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런 김에 딸내미도 좋은데 시집 보내야겠는데 좀처럼 설득도 잘 안 되고 서로 합의점이 자꾸 어긋났나 봐요. 저도 이때 뒤늦게 아가씨에 대한 얘기를 남편 통해서 듣게 되었답니다. 수영이 만나는 녀석, 나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들거든. 오빠인 내 눈에도 영 별론데 우리 부모님 눈에는 어떻겠어? 하여간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수영이도 만만치가 않아. 결혼할 거면 꼭 그 녀석이랑 한다고 무섭게 대들더라고. 보통 이렇게 말을 듣고 나면 대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물어봤더니 확실히 어른들이 좋아할 타입은 아니겠더군요. 솔직히 정말이지 신이 다 주지는 않는가 봐요. 우리 아가씨처럼 예쁜 사람이 그런 남자를 만난다니 보는 눈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말도 마. 내가 전에 한번 봤는데 수영이랑 나이 차이도 4살이나 난다니까? 위로 4살이 아니라 아래로 4살이라고. 둘이서 얼마나 좋아 죽겠다고 방 얻어달라고 난리를 피우던지. 그때 엄마가 알아놓고 집을 아주 뒤집어 엎었어. 그런데 너는 잘 모르겠지만 수영이 걔가 생긴 건 순한데 뭐 하나 결정하면 고집이 장난 아니야. 몰랐는데 아가씨가 무작정 가출을 해가지고 연락이 안 됐었나 봐요. 이런 일면이 있었는지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의외이긴 했었어요. 그런데 당시 우리가 결혼하는 걸 보고 아가씨나 어머니나 똑같이 모녀간의 마음이 생기긴 했었나 봐요. 다만 상대는 달랐던 것 같더군요. 남편도 이 부분에서 애지간히 골머리를 앓더라고요. 엄마야, 다른 사람들한테 얼른 소개받아가지고 하루빨리라도 좋은데 시집 보내고 싶은 거야. 마음에 안 드는 놈이랑 몇 년을 저렇게 붙어 있으니 속이 상하지. 그리고 이건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수영이가 그 녀석이랑 얼마간 좀 살았어. 지금은 집에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하도 아빠가 2년 끝내 뭐네 해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된 거야. 진짜 세상 청순한 얼굴 하고 있는 아가씨는 저보다 나이도 1살 어린데 그 연하 남친이랑 수년째 동거를 했었다고 하더군요. 이때 너무 의외인 이야기까지 들어버렸어요. 남편도 저를 완전히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말했겠지만요. 그때만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니까. 수영이가 임신을 했네, 안 했네. 집이 한번 뒤집어졌어. 아참, 너 이 말은 절대 우리 집에서 하면 안 돼? 엄청난 금기사항이야. 그때 진짜 엄청난 피바람이 지나갔었어. 솔직히 남녀가 몇 년을 같이 동거하고 있고 한창 어린 애들이니 뭔 일이 안 나는 게 이상하지. 아무튼 그러니까 엄마는 빨리 쟤네를 떼내고 싶은 거야. 그래놓고 결국 어머니 편에 기울어진 아가씨는 눈물을 머금고 그 어린 남친이랑 헤어지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이유는 있었더라고요. 엄연히 아가씨가 정리한 게 아니라 정리된 것이었어요. 아니 그 이쁜 외모를 갖고 왜 그랬던 걸까요, 정말.
수영이가 거절한 게 아니고 그 남자애한테 차였대. 다른 여자애가 생겼다나? 집단에는 수영이가 연상이니 어린 여자애도 만나보고 싶다는 둥 얻어맞아도 할 말 없는 소리를 한 거야. 결국 정리는 했다 쳐도 이별 당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내가 진짜 쟤 때문에 속 터져서 못 살아. 남편은 자기만 봐도 어느 것 하나 빠진 것 없는 여동생이 이상한 놈 하나 만나서 허송세월했으니 속이 상했나 봐요. 아무튼 이렇게 무마되는 것 같더니 어머니는 금세 여기저기서 남자를 알아보시더군요. 심지어 저한테까지 이런 얘기가 흘러왔지 뭐예요. 예, 영미야, 네 주변에 좋은 남자 좀 어디 없니? 좀 괜찮은 청년이 있으면 알아봐줘라. 우리 수영이 정도면 어디 재벌집 시집 보내도 안 아깝잖아. 그리고 쟤 1살, 2살 계속 먹으면 답이 없어. 그나마 아주 어릴 때 보내야 될 거 아니냐. 좀 찾아봐라. 전 이 말도 좀 웃긴 거예요. 아무리 외모 멀쩡하다지만 제가 들은 얘기로만 봐도 아가씨 성격이 의외로 괄괄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전 남친과 동거를 5년이나 했었고 그 사이에 임신했을 뻔한 해프닝도 있었어요. 다행히 아니긴 했지만 거의 사실혼 관계를 쭉 이어왔던 건데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무리 제 눈에 고슴도 치지만 무슨 재벌집 아들이냐고요. 나름 학벌이 나쁘지 않고 좋은 편이긴 하지만 배우자로 선택할 때 그것만 보고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시댁에서 다 같이 식사하고 있던 날이었거든요. 이날의 대화를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게 이 무렵부터 저와 시댁은 어긋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아가씨, 신호아도 말이에요. 남편이 뜬금없이 좀 멍청한 소리를 꺼냈는데 이 얘기는 사실 저한테 기분 나쁜 얘기거든요. 근데 지들이 더 화를 내는 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냐면요. 근데 처남도 사실 아니 처남만 아니었으면 꽤 괜찮은 신랑감인데 말이야. 대학도 괜찮은 곳 나왔고 직장도 이제 막 들어가지 않았나? 좀 더 키우면 좋은 신랑감일 텐데. 하여간 사돈관계라서 안 되겠다. 별게다 아쉽네 나도. 순간 저는 이 인간이 뭔 소리라나 획 째려봤는데 저 못지않게 눈을 흘기는 사람이 둘 있었으니 바로 어머니와 신우였어요. 어머니가 제일 먼저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얘가 미쳤나봐 정말. 준영이 너 뭔 소리라는 거야? 그거 아유 아무튼 말이야. 뭐 남자 같아야 말이지. 어머 내 정신 좀 봐. 저기 영미 너는 말 너무 새겨들지 말아라. 일단 그 뭐야 그래 사돈이잖아. 사돈인데 애초에 말이 안 되잖냐. 그치? 이러면서 제 동생을 아주 가짠치도 않다는 투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말도 어이가 없어 죽겠는데 여기서 신우가 완전 초를 쳐버렸고 우리는 이때부터 본격적인 평행기를 가게 된 것 같아요. 오빠는 진짜 한 대 맞아야 돼. 무슨 말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아무나 갖다 붙여? 아니 뭐 그 사돈분이 이상하다는 건 아닌데 아무튼 나는 이상형이 있어. 솔직히 좀 아니긴 하잖아. 여자들이 좋아하는 타입도 아니고. 언니한텐 미안하지만 저한텐 땡이에요. 이것들이 쌍으로 다 미친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상황은 안중에도 없는 직장에서 일 잘하고 있는 제 동생을 지들 멋대로 도마에 올리는 건가요? 저도 참지 않고 바로 답했는데 신우는 그게 되게 거슬렸나 봐요. 어디 네 주제에 반박을 하냐 이런 투로 바로 따라 붙더라고요. 제 동생이 뭐가 어때서요? 얘 지금 여자애들이 만나자고 줄을 섰는데? 안 땡기면 아가씨는 다른 사람 만나면 되죠. 제 동생 거들먹거릴 일이 뭐가 있어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라니 걔가 학교 다닐 때도 얼마나 인기 많았는데 그래요? 신우는 제 말에 째깍 눈썹을 치켜 올리면서 눈을 가늘게 뜨더니 쉬지도 않고 따박따박 받아치는 거예요. 아하, 왜요?
지금 동생 얘기 나오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언니? 근데 뭐 어쩌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얘기만 나온 건데 언니 너무 예민하시네. 누가 뭐라고 하던가요? 저는 뭐 되게 헐값에 갖다 팔아도 되는 것처럼 말을 막 하신다? 왕년에 여자고 남자고 줄 안 섰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기는 한 건가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유치한 싸움을 퍼붓게 되었고, 저도 참 이때 한마디도 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했어요. 애초부터 제 동생 얘기를 이 사람이나 아가씨나 다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도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안 하면 되잖아요.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이렇게 앞에서 품평하는 듯 말하면 기분 좋겠나요? 저도 이때 너무 빽거리긴 했지만 이런 제 반응을 보고 어머니나 신우 둘 다 서로 마주보더니 뭔가 보통 아니다는 표정으로 얼굴을 마구 일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날 그대로 시댁에서 나왔고 저는 연신 차 안에서 씩씩거렸어요. 남편은 계속 제가 예민하다는 투로 말을 하는데 이 인간도 그쪽 피라는 걸 저는 왜 늦게서야 실감을 한 걸까요? 그땐 그냥 그러고 넘겼답니다. 얼마 안 되어 우리 부부에게는 아기가 생겼고 아주 예쁜 딸내미를 낳게 되었어요. 물론 임신을 했을 때며 출산을 하고 난 뒤까지 시댁에서의 에피소드는 아주 무궁무진해요. 그런데 제가 굳이 말하지 않는 이유는 다시 새삼스레 혈압을 올리고 싶지 않아서예요. 아, 하나 기억나는 게 있긴 하네요. 도저히 잊지 못할 임산부에게 있어 최고 막장 같았던 이야기 말이에요. 진짜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지들이 그렇게 사니까 지들 눈에도 그리 보였던 걸까요? 이때는 제가 임신 막달이었는데 시댁에서 다 같이 TV를 보고 있을 무렵 또 신우와 어머니는 막말을 했어요. 남편은 아버님 따라 마트에 가 있었고 저와 어머니, 신우만 셋이 있었거든요. 가뜩이나 몸도 불편한데 굳이 과일까지 먹고 가라고 해서 다 썰어서 내놨더니 그때 방영되던 막장 프로그램을 보고 헛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일단 시작은 어머니가 하셨답니다. 어머, 수영아, 저것 좀 봐봐. 아유, 세상에. 다른 남자에게를 임신해놓고 저렇게 끝까지 우겼단다. 세상에 저런 미친 것들이 다 있냐, 정말. 그러자 신우는 다리 꼬고 누워서는 사과를 아삭아삭 먹으며 저를 힐끔 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 제가 임신 중이라 참았지만 그냥 그때 머리채를 잡을 걸 그랬나 봐요. 그러게 말이야. 실컷 유세 떨고 나왔는데 남의 집 애면 진짜 기가 막히지. 유전자 검사를 낳고 난 직후라도 바로 했어야 했는데 말이야. 그 뭐지? 혹시 모르니까 우리 집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언니야 당연히 아니겠지만 저런 거 해두면 서로 깔끔하잖아.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러면서 제가 무슨 부정한 짓이라도 했을 가능성이 1%라도 있는 양 저리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유전자 검사라도 하라는 거예요, 아가씨? 아닐 거라면서 검사를 하라는 건 뭔데요? 그게 지금 아가씨 조카 품고 이렇게 고생하는 저한테 할 말이에요? 저도 꽤 한다면 하는 타입이고 그냥 당하고 있는 성격은 아니에요. 그런데 시댁은 사회생활하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할 말을 다 할 수도 없고 가족이라는 곤란한 관계로 엮여 있으니까 정도껏 말을 피해가면서 또 나를 너무 얕볼 수도 없도록 머리를 잘 써야 되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없는 시댁 초년생이다 보니 저도 좀처럼 강약 조절이 안 되었어요. 신우는 이런 저를 보고 자기가 갑이라고 생각했던 건지 약 올리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쯤 되니 그 인형같이 이쁜 얼굴도 아주 악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우리 새언니 또 너무 예민하다. 언니,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 우리 조카가 닮으면 어떡해요. 우리 집에 둘이나 그런 사람 있으면 진짜 감당이 안 되는데? 그냥 농담이에요, 농담. 농담 몰라요? 언니 무서워서 진짜 무슨 말을 못하겠네. 엄마, 내가 그렇게 말이 이상했어? 무슨 신데렐라랑 괴물들도 아니고 바로 앞에서 지 엄마한테 저렇게 묻는 신우를 보니 진짜 등짝을 한 대 날리고 싶은 걸 겨우 참았어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따로 있는 건데
말 맞다나 이렇게 자기 조카를 품고 있는 새언니한테 말을 젖다이로 하냐고요. 어머니는 두말하지 않고 자기 딸부터 품고 편드는 분이라 당연히 이런 싸움에선 제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저는 이후로는 시댁에 잘 가지 않게 되었어요. 왜 임신 때 사소한 싸움이 일어나고 시댁과의 분쟁도 커지면서 많은 며느리들이 발길을 끊는지 알겠더군요. 그리고 이걸로 조금 원수지듯 사이가 나빠져 버렸고 몇 번을 시댁에서 우리 집에 온다는 것을 저는 번번이 거절했어요. 남편이 이쯤 되니 약간 서운한 듯 말하더라고요. 엄마, 아빠랑 수영이는 너 생각해서 애기 봐준다고 오는 건데 왜 그렇게 못 오게 해? 장모님은 계속 집에 계시잖아. 전화만 해도 엊그저께 다녀갔고 말이야. 왜 우리 집 식구들만 못 오게 하는 건데? 아들 집에 오신다는 게 그렇게 잘못됐어? 남편이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이리 말하는데 저는 산후 우울증과 남편에 대한 미움, 시댁에서 받았던 상처들이 다 한 뭉텅이로 섞여서 폭발해버렸어요. 진짜 애기 낳고 나니까 화만 늘었나 봐요. 뭐? 우리 이쯤에서 진지하게 얘기 좀 해보자. 우리 엄마, 아빠랑 동생이 집에 왔을 때 자기가 집에 있었어? 대답해봐. 그 시간에 자기 회사가 있잖아. 우리 집 식구들 집에 오면 정말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나를 도와줘. 자기가 알아? 집에 올 때 빈손으로 절대 안 오시고 고기며 반찬들, 과일들 잔뜩 해서 오시잖아. 그리고 애기 봐주고 나 잘 수 있게 해주고 빨래 돌리고 청소기 밀고 물걸레질까지 엄마랑 아빠가 다 해준다고. 근데 어머니랑 아가씨는? 자기는 지금 설마 똑같이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날카롭게 아주 벅벅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건 당연한 처사였어요. 친정 식구들은 딸 눈밑이 시커매진 걸 보고 아주 애달아서 속상해 하시는데 시댁 식구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영미야, 저기 가서 베개 좀 갖고 와봐라. 수영이 피곤한가 보다. 어머니는 한창 애기 낳고 몸도 잘 못 푼 며느리한테 자기 딸 누울 이부자리를 봐주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신우는 그냥 앉아서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자기 엄마 성격을 아주 잘 알고 누워서 부려먹더라고요. 엄마, 나 커피 오늘 못 마셨는데. 당 떨어지니까 어지러워. 빨리 뭐라도 먹어야 될 것 같아. 잠깐만, 나 애기 좀 한번 안아보자. 이러면서 은근히 지 엄마 시켜서 제가 다 해주게 만들더라고요. 저도 아침부터 밥 한 끼 못 먹은 상태로 시댁 식구들 맞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들고 빈손으로 쓱 들이닥치더군요. 그래놓고 밥 줘라, 커피 줘라, 애기 안아보자, 예부자리 좀 펴봐라, 우리 좀 눕자, 이딴 식이었던 거예요. 틈만 나면 집으로 스며들어오려고 하는 저 모녀들을 쫓아내려고 남편이랑 싸우댔지만 남편은 제 편이 아니더라고요. 참 바보 같고 의미 없는 말이긴 한데 왜 남편이 제 편인 줄 알았을까요? 그나마 남편이 제 장단을 맞춰줄 때는 저와 있을 때뿐이었어요. 금세 자기 엄마나 여동생이 나불대는 소리를 들으면 아주 자신감이 팍팍 차오르는지 너무 멍청하게 정말 티가 다 나는지도 모르고 저한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엄마가 이번에 우리 집에서 엄마 생일하고 싶으시대. 며느리상 받는 게 죄는 아니잖아. 당신 결혼해서 한 번도 안 차려드리기도 했고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변했다고 해도 그 정도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해드리는 게 맞다고 하더라. 저는 눈을 바로 획 흘키면서 날카롭게 물었고 바보 같은 남편은 바로 덜미를 잡혔어요. 그래?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세상이 변하고 변했고 어쩌고 하는 건 늘 어머니 레파토리 아니야? 어쩜 어머니 말투 그대로 옮겨오면서 나한테 어머니가 내 뒷담한 거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어? 우리 집에서 어머니 생신하자는 건 아가씨 생각 맞지? 왜냐면 애기 돌 때도 아가씨가 그 말 한 번 했거든. 자기 엄마 불쌍해 죽겠다나? 맞지? 내 말 맞아 안 맞아?
남편은 완전히 고대로 걸려버리곤 풀이 죽어서는 말을 못하고 있더군요. 애지가 나면 저도 한 번은 그냥 치사하고 더럽다 치고 해드릴 생각도 없지는 않았어요. 그저 예의상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저렇게 또 하나씩 틀을 짜가지고 지들 입맛 안에 저를 넣으려고 하니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남편이 두 손 두 발 다 들어가면서 저한테 바짝 엎드려 빌어대니 그냥 까짓것 한번 모르는 척 해줘야 하나 싶은 생각이 잠깐 들긴 하더군요. 왜냐하면 저는 때마침 취업을 앞두고 있어서 바빠질 예정이었고 가족들끼리 다 모이는 것도 당분간은 없을 터였어요. 그냥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답시고 이래저래 어머니 생신을 우리 집에서 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이런 결정을 두고두고 후회하며 내가 진짜 다시 한번 저 집 인간들 집으로 불러오면 인간이 아니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답니다. 원래 아버님과 어머니, 시누이 셋만 오기로 했던 자리에 뭔 친척분들을 그렇게 더 모시고 온 건지 우리 집이 잠실 주 경기장도 아니고 코딱지만한 투룸 빌라예요. 거기에 그렇게 얼굴도 모르는 먼 친척분들을 8분이나 더 초대해서 모시고 온 거예요. 그것도 그 무시무시한 당일 통보 말이에요. 무려 신우가 저에게 전화해서 휙 던지듯 말하더군요. 언니는 모르겠지만 우리 먼 외삼촌이 있어요. 외숙모랑 거기 자식들도 둘 올 거고 다 우리 엄마 축하해준다고 외가 쪽 가족들이 좀 올 거예요. 밥 있죠? 조금만 더 준비해 주시면 될 거예요. 이 전화도 황당해 죽겠는데 이후로 들이닥친 풍경은 더 맑았지도 않았답니다. 대뜸 초면부터 저에게 반말 찍찍하시는 시 외숙모님부터 해서 그 집 자제분들도 그렇게 썩 예의 바르지 않더라고요. 멀리 사시는 친척분들, 결혼식 말고는 뵐 수도 없었던 분들이 옹기종기 8명이나 더 따라붙게 되었어요. 그분들 몫으로 갑작스레 음식을 늘리고 더 주문했고 칭얼대는 애기 달래가면서 이날 생신을 치르느라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요. 신우는 거기서도 제 엄마 생신을 챙겨준 저에게 조금도 고마운 마음이 없고 이제서 제가 자기 말을 좀 듣는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아주 맘 놓고 망할 소리를 해대더군요.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한 것 같아. 결혼하고 진즉 받았어야 할 생신상을 이렇게 손주 보고 한참 지나서 받았으니 말이야. 하여간 사랑하는 우리 엄마 최덕순 씨, 생신 축하드려요. 며느리 복은 좀 그래도 딸 복은 있으니까. 울 엄마 내가 호강시켜줄게.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어른들이랑 낄낄거리고 웃는데 진짜 너무 밉상인 거예요. 어쩌자고 얘는 이 정도로 밉상으로 태어난 건가 싶고 처음에는 예쁘다고 생각했던 그 얼굴도 갈수록 사납고 심술궂게 느껴지더군요. 게다가 그것도 모자랐는지 더 망언을 하는데 진짜 자식 건드리는 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엄연히 내 자식인데 왜 아무런 고생도 연고도 없는 신우지가 나서는 거냐고요. 아이고 구구 우리 이쁜 조카 우리 공주 우리 예언이는 고모랑 너무 많이 닮았지요. 고모 닮아서 이렇게 이쁜 거야 우리 공주. 예언이는 고모네 가서 같이 살자. 이러면서 아무리 장난이라지만 계속 쪽쪽거리면서 자기랑 닮았다는 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그럽게 넘기려고 했지만 이날 생신 당사자였던 어머니까지 선을 모르고 마구 본인 맘대로 말을 하시더군요. 그래 그래 예언이는 지 고모를 아주 쏙 빼닮았어. 우리 집에 이런 인물은 할미랑 고모밖에 없지. 이쁜 고모 닮아서 우리 공주도 저렇게 이쁜 거야. 엄마 닮아선 저 외모 안 나오지. 어머니와 신우는 대충 이런 대화를 계속 주고받는데 생신이기도 하고 더 험한 말을 이 앞에서 낼 수 없었어요. 그나마 제가 생각한 방법은 생신 당일날은 어거지로 참고 며칠 좀 지나서 본격적으로 신우에게 따지는 거였어요. 실제로 그리했더니 신우는 이제 뒤도 안 보고 저한테 마구 대들고 함부로 대하더군요. 이때 저는 벼르고 있었고 너만 엄마 있냐 나도 엄마 있다는 식으로
우리 엄마를 대뜸 바꿔주었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도 되게 이판사판이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성격 괄괄하고 어디 나가서 싸움 져본 적 없는 엄마를 여기에 껴넣었으니까 말이에요. 엄마는 저한테 들은 게 많아서 그런지 언제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눈엣 가시인 사돈처녀에게 기회가 되자마자 폭탄을 쏟아 부었답니다. 저기 사돈처녀, 나 영미 엄마예요. 우리 꽤 전에 상견례 때도 보고 예언이 돌잔치 때도 봤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오늘 영민에 왔어요. 옆에서 통화하는 걸 좀 들었는데 이거 아주 내가 사돈처녀한테 실망했어. 아니 어쩜 그 공주 같은 얼굴로 말을 그렇게 안 이쁘게 하나? 사돈처녀가 아직 시집을 안 가서 그런가 본데 그렇게 마음 곱게 안 쓰면 사람이 다 돌려받는 법이야. 나중에 시집 가서 어떤 시댁을 만날 줄 알고 그렇게 살아? 엄마는 정말 거침없는 폭주기관차처럼 제 기준엔 어쩌면 신호보다 더 심한 수준으로 폭언을 퍼부었어요. 약간 속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론 좀 아슬아슬하더라고요. 저 먹 같은 성격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서 말이에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제가 봐도 좀 심했어요. 사돈처녀, 옛날에 보면 그렇게 결혼 안 한 시누이들이 지 옳게 괴롭히다가 시집을 못 가더라고. 아니면 결혼해서 애기가 안 생겨. 지가 한 대로 벌 받는 거지 뭐겠어. 거 자꾸 우리 손녀한테 낳아준 엄마 말고 아무 상관없는 고모 닮았다는 소리 좀 하지 말아요. 우리 영미 흰머리 나고 머리 빠지는 거 보면 내가 아주 사돈처녀한테 서운해. 왜 그렇게 마음을 곱게 못 써? 어찌 보면 거의 저주나 다름없는 말을 평소에도 말맺게 하기로 유명한 우리 엄마는 분을 안 참고 다 쏟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독하디 독한 말을 들어버린 신우는 저한테 뭐라 하지 못한 채 저희 친정엄마 선에서 전화를 끊게 되었어요. 결국 이 못된 것이 지 손으로 어쩌기 뭐하니까 저랑 사는 지 오빠를 구워 삶았더라고요. 얼마나 울며불며 곡을 한 건지 남편은 급기야 이날 밤에 문을 박차고 들어오더니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영미야, 나 진짜 장모님한테 실망이다. 나 장모님이 우리 수영이 찾아가서 사과하셨으면 좋겠어. 아니면 나 정말 못 참아. 얘 지금 계속 울고 토하고 밥도 못 먹고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본인 딸 때문에 남의 집 딸을 이렇게 울려도 되는 거야? 솔직히 어이가 없는 게 누구 쪽일까요? 우리 엄마가 험한 말을 하긴 했지만 지네 엄마가 남의 집 딸인 저한테 막말하던 거 그냥 듣고 있던 건 누구였고요? 남편은 그럴 때 제가 예민하다며 입 꾹 닫더니 제 여동생이 똑같이 와르르 부서지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못 참겠나 봐요. 단번에 저는 거절해버렸어요. 왜 우리 엄마가 사과해? 아가씨는? 어머니는? 나한테 그동안 더한 막말을 하고 사과나 하셨나? 어머니 생신 때 말도 없이 식구들 몰고 오시고 기분 좋아서 술 드시다가 넘어지시고 소파에도 음식들 잔뜩 흘려놓으시고선 사과도 안 하셨어. 아가씨는 그날 내가 기껏 고생해서 차려들었더니 자기 엄마 불쌍하다고 비꼬아댔고 말이야. 자기는 어쩜 그렇게 자기밖에 몰라? 누가 봐도 할만한 소리란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인간은 자기가 그 집안 피인 것을 이런 식으로 증명해내더군요. 좋아. 그럼 이혼해. 영미 너나 장모님이나 수영이한테 가서 사과 못하겠다면 나는 두고 볼 수 없어. 이혼할 거야. 이혼? 자기 지금 이혼이라고 한 거야? 사실 저도 이혼이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애 낳고 부부끼리 다투는 날도 많았고 거기에 꼭 양념마냥 시댁 식구들이 나서서 들쑤셔대니 충분히 조건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기가 있는데 그게 어디 쉽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속이 상해도 아기가 있으면 부부가 조금은 타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때 남편의 입에서 튀어나온 이혼이라는 말이 아주 아프게 박혀 몇 번이나 악몽을 꾸었어요.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악몽은 남편이 이 집에 자기 엄마와 아빠,
그리고 신우와 신우 남편까지 같이 불러들인 다음 저와 아기는 발로 차며 밀어내는 꿈이었어요. 저는 꿈에서 인어공주 마냥 입이 안 벌려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서 성냥팔이 소녀처럼 울면서 맨몸으로 쫓겨나왔고요. 이런 저와 아기에게 시댁 식구들과 남편은 죄를 펑펑 뿌려대는 꿈이었답니다. 꿈이란 게 어디까지나 꿈일 뿐이라지만 저는 좀처럼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저는 어찌어찌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친구네 언니께서 집 근처에 치킨집을 오픈하셨고 점심때 장사를 바짝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이 언니 역시 시집살이로 꽤 마음고생하신 분이라 둘이 정말 마음이 잘 통했어요. 그나마 이 무렵쯤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저 역시 집 밖으로 나와서 조금은 숨을 돌릴 때라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받은 상처는 컸지만 그럭저럭 넘기고 여기서 일하고 수다 떨며 아주 조금은 해소가 되고 있었어요. 그쯤에는 남편과도 말을 잘 안 하고 냉정 중일 때였는데 어느 날 남편이 대뜸 말을 하더라고요. 하여간 지 가족에 관련된 건 정말 끔찍하게 챙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 가족 때문에 저랑 싸워놓고 또 본인 이득만 챙기려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저기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좀 비워놔. 그날 수영이 남친이 집으로 인사 온대. 아, 우리 집 아니고 엄마 집. 그날은 알바 안 하는 거지? 이게 뭔 말인 건지. 주말 출근 안 하려는 주의이긴 하지만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토요일은 엄청 바빴어요. 저도 친정 엄마한테 맡겨두고 토요일은 한동안 나가서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저희 남편이요? 하긴 이렇게만 얘기 들으면 남편은 내팽개치고 애도 어디 맡기고 돈만 벌겠다는 엄마로 보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전혀 걱정하실 게 없답니다. 남편은 그 시간에 야구 동호회 가 있는 사람이에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그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회식까지 하고 밤에 슬금슬금 기어들어와 애도 안 보고 자버리는 인간이에요. 시댁 식구들이 싫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갈수록 남편도 밉상이더군요. 남편은 이 모든 걸 제 탓이라는 투로 말해서 더 분노가 일어났어요. 자기가 우리 엄마랑 수영이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고 방치하지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마음이 돌아설 일은 없었어. 그거 한마디 사과하고 다독이는 게 싫어서 그렇게 꾸역꾸역 화를 내는 거야? 나는 장모님도 안 볼 거야, 이제. 뭐, 당신이 알아서 안 모셔오는 것 같긴 한데 내 집에 우리 엄마가 못 들어오면 장모님도 못 들어오시는 거지. 그러면서 주말마다 점점 밖으로 돌고 주중에도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땐 언제고 갑자기 시간을 비우라고. 그것도 자기 여동생 때문에 일정을 잡으니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전 가고 싶지 않다.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냐고 했더니 제 굳은 표정을 보고 지도 약간은 간절해진 것 같았어요. 사정이 평범한 사정은 아니더군요. 나도 웬만하면 말 안 하려고 했어. 근데 수영이 지금 만나는 남자가 결혼 얘기를 한다는데 굳이 집으로 찾아오겠다잖아. 오빠인 내가 결혼한 것도 아는데 나 혼자 가면 그림도 좀 그렇고 이후에는 바로 상견례 잡을 생각이라 그냥 관례라고만 생각해줘. 당신 보고 와서 뭐 음식하라 어쩌라 안 해. 그냥 나와 있기만 하라고. 이미 잔뜩 날이 서 있고 저를 겨냥하는 말투이긴 했지만 듣다 보니 좀 궁금하긴 하더군요. 그렇게 얼굴에 비해 남자복이 없던 신우한테 어떤 남자가 저렇게 결혼하자고 들이대는 건지 맨날 화려한 결혼 허상에 사로잡혀 허세 부리던 신우니까 더 궁금해졌어요. 남편도 일단 제가 같이 가줄 듯한 분위기인데다가 자세히 물으니 간만에 대답을 길게 했어요. 아빠가 어디서 선자리랍시고 물어왔는데 땡땡 기업에 다닌다고 하더라고. 자세히 모르지만 집안도 좋은 편이라 엄마가 아주 마음에 들어해. 잘 보여야 한다고 며칠 전부터 대대적으로 장을 보고 난리도 아니야. 그냥 그런 줄 알고 자기는 이번에 좀 협조 좀 해줘. 이처럼 자기 딴엔 꼭 필요하단 식으로 말을 하기에
이날은 저도 참 뭐 그리 착한 사람병에 걸린 건지 엄마에게 사정을 말하고 애를 또 맡겼어요. 하지만 치킨집 토요일 점심 장사를 다 뿌리칠 수는 없어서 조금 도와주고 급히 시간 맞춰서 갔단 말이에요. 택시도 안 잡히고 남편도 먼 놈의 여유를 부리며 야구 동호회에서 오는 건지 서로 따로 시댁에 도착했어요. 그나마 남편이야 씻고 왔지만 전 그렇게 맞춰갈 수가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튀김 냄새를 잔뜩 입은 상태로 도착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조금 떨어져 있으면 괜찮겠거니 싶었어요.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 실제로 그렇게 하란 소리를 남한테 듣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것도 여기 와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할 거라고 생각했던 평소에 사이는 나빠도 적어도 이럴 때는 개념은 있겠지 기대했던 제가 바보였나 봐요. 신우는 제가 인사하며 집에 들어서자마자 인상을 팍 쓰면서 말하는 거예요. 순간 다시 돌아서서 나갈까? 아니면 한판 붙을까? 성이 막 나더라고요. 아, 언니, 뭐예요? 닭 튀기다 왔어요? 진짜 매너 없다. 아, 땀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언니 그냥 그렇게 문가 쪽에 앉아 있어요. 이 사람 곧 올 텐데 가까이 붙어 있지 말아요. 아우, 냄새 진짜 구리구리하네, 정말. 그러면서 저를 완전 벌레 보듯 하는데 솔직히 저도 제대로 신경 쓰고 오려 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여기 일을 도와주고 집에 들릴 새도 없이 촉박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이 약속을 급히 만든 게 누구냐고요. 바로 신우면서 그런 상황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저한테 냄새 난다고 마구 짜증을 내는 거예요. 게다가 어머니까지 간만에 봤으면서 본인 딸 편을 들고 똑같이 저를 갈구시더군요. 세상에 어지간히 예의도 없다 진짜. 그놈의 알바니 뭐니 오늘 하루 안 하면 덧나냐? 신우 결혼할 남자 데리고 오는데 어디서 그런 기름짠 내를 풍기면서 와? 지금 바로 시술할 수도 없고 아휴 내가 아주 다 창피해 죽겠네. 수영이 말 맞다나 너는 저만치 떨어져 앉아. 가까이 오지 말고. 그러면서 신우가 옆에서 더 거들며 뭐라는지 아세요? 제 성질에 여기까지 듣고도 그날 자리를 꽉 채우고 나온 게 용하긴 해요. 참고 참다 적기에 터뜨리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언니, 그러지 말고 적당히 밥 먹고 가세요. 과일이랑 이런 거 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 기름 냄새며 땀 냄새 너무 토할 것 같아요. 냄새 때문에 이 사람 밥 먹다 기분 다 잡치겠어요. 너무 아무렇지 않게 제 눈 한 번 안 쳐다보고 그릇 놓으면서 말을 이따위로 하는 거예요. 진짜 주먹진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숨도 안 쉬어지는데 그 타이밍에 신우의 남친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만난 지 몇 개월 되지 않는 그 새 남자가 집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수영씨. 아, 형님. 저 왔습니다. 하하하. 이러면서 무슨 백화점에서 산 듯한 고급진 과일 세트를 갖고 들어서더군요. 저는 도무지 인사할 기분은 아니었는데 그냥 어거지로 목례를 했고 순식간에 그 남자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코드 스캔하듯 훑어봤어요. 확실히 외모는 신우 그 반반한 얼굴과 맞먹을 정도로 좋았고 키도 크고 어깨도 넓고 옷도 단정하게 정장을 입고 왔더라고요. 피부도 반질반질한 게 좋은 거 먹고 자란 있는 집 아들 느낌이 났어요. 누구네 집 아들인 우리 남편과는 아주 판이하게 다르게 말이에요. 그러면서 같이 밥을 먹겠다고 일단 자리를 안내하려는데 신우가 와서 제 팔을 툭 치더니 식탁 끝 가장자리 쪽에 앉게 하는 거예요. 아예 말도 걸지 않고 눈을 쬐 흘키면서 저리 가라고 삿대질 하더군요. 와,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내 이 대접 평생 잊지 않으마 하고 칼 갈듯 이를 갈고 참고 있는데 식사 대화 중에 결국 신우 본인이 사고를 쳐버렸어요. 저로서는 분노를 토해낼 탈출구를 마련해줬으니 고맙다고나 해야 할까요? 자기, 이거 더 먹어. 이것도.
우리 엄마가 자기 온다고 해준 거야. 진짜 웃긴 게 이때까지 신우는 제 엄마, 아빠, 오빠 소개는 다 해줘놓고 새언니인 제 소개는 안 해주는 거예요. 아주 의도적으로 무시하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식탁 앞에 앉아있으니 당연히 그 남친이란 사람도 절 보고 뉘시냐고 묻더군요. 이분은 어떤 관계이신지. 그런데 신우가 진짜 얻어맞아도 할 말 없는 처사를 한 게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병풍처럼 앉혀놓고 대놓고 바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 새언니야. 자기 알 거 없어. 이거나 먹어봐. 이러면서 아주 저를 싹 무시하는 거예요. 눈길 한번 안 주고 상무시하는 모습에 이제 전 더 이상 참을 만한 그 무엇도 제 안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옆에서 남편이 뭐라고 하건 이게 무슨 자리인 것도 다 잊고 이성을 던져버리고 난장판을 쳐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큰 소리 낸 건 아니고 그냥 저 역시 중얼중얼 들릴 듯 말 듯 초를 쳤어요. 알 거 없다니? 숨길 게 한둘이 아니라서 저러나. 그러자 제 말에 남편이며 제 맞은편 앉아있던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신우와 그 남친, 일제히 저를 무슨 도미노가 차례를 쓰러지듯 순서대로 고개를 들며 쳐다보더군요. 전 아랑곳 않고 말했어요. 다시 생각하면 저도 참 먼 배짱이었는지 새삼 대단하게 느껴지긴 해요. 아이고, 말 실수를 했네. 우리 아가씨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하긴 동거 얘기는 흘리면 안 되지. 이 말에 신우는 누가 뒤에서 머리를 잡아당기기라도 한 것처럼 눈이 튀어나올 듯 저를 응시했어요. 어머니도 물론이며 식사 챙김을 받고 있던 신우 남친도 뭔가 눈이 가려운 듯한 표정으로 절 보더군요. 너무 웃긴 건 시댁 식구 단 한 명도 거기서 뭔 말이 더 터져나올까봐 피가 말랐는지 그 숨막히는 몇 초간 한마디도 뱉지 못하는 거예요. 전 그 정적을 깨고 계속 뭐에 홀린 사람처럼 진짜 마치 무슨 이날을 기다렸다가 제대로 엿이라도 먹이려는 사람처럼 중얼중얼 거렸었어요. 그러려고 작정한 건 아닌데 저도 애지간히 속에 화가 많았나 봐요. 뱉지 않고는 참을 수 없었던 거죠. 지금 잘 살면 된 거지 뭐. 새 인생 살면 되니까. 옛 기억은 다 덮고 5년 동거했건 10년 동거했건 누구랑 결혼하면 무조건 신혼이니까 새 신부처럼 살면 되지. 그럼. 제 말에 가장 발빠르게 대답한 사람은 다름 아닌 신우 남친이었어요. 생전 초면인 그것도 완전 쩔어 있어서 몰골이 말이 아닌 자기 여친네 새언니한테 말이에요. 네? 아마 여기에는 많은 말들이 숨어 있었을 거예요. 도통 무슨 말이냐? 아가씨라니 설마 내 여친 얘기인가? 지금 내가 결혼하고 싶어하는 이 여자 말하는 건가? 이런 것들이 축약되어 있었던 말이었겠죠. 이때 모든 침묵을 찢듯 급히 말을 꺼낸 건 남편이었지만 전 남편 말을 맞고 계속 할 말을 했어요. 제 여동생이 절 그렇게 갈고대도 제 엄마가 막말을 퍼부어도 그냥 듣고만 있던 남편. 뻔뻔스럽게 이 자리에 들러리 세운 내 남편이라는 인간을 보니 저도 심보가 못됐나 봐요. 그렇게 절 못살게 군 인간들이 쉽게 인생 사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왜 그래?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나는 바른 말을 한 거야. 저쪽도 다 알아보고 판단할 기회는 줘야 되잖아. 오빠랑 결혼한 새언니 존재도 숨기고 자기 5년 동거한 것도 숨기는 여친은 좀 그렇잖아? 애기 생길 뻔한 것도 숨기고 그렇게 다 숨기게 하면 어떡해. 이런 거 다 알고도 결혼하면 진짜 100년의 사랑인 거고. 신우는 이때 얼마나 얼얼했는지 얼음주머니를 코에 얹은 사람 마냥 온 얼굴이 일그러지더라고요. 어버버하며 저를 부르는데 전 나머진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한마디만 하고 일어섰어요. 아가씨, 진정한 사랑 만나고 싶어 했잖아요. 전 남친이 바람나서 차버려가지고
그렇게 왕자님 같은 사람 만난다면서요. 그럼 확인해 봐야지. 다 알고도 결혼하겠다면 진짜 왕자님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쪽도 판단 잘해요. 도망가려면 지금이니까. 그러고 일어서서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데도 부엌 쪽은 여전히 누가 물이라도 끼얹은 듯 한마디도 조금의 움직임도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조용하더군요. 이 일은 불과 2달 전의 일이고요. 저는 그대로 집에 들려 제 짐을 어느 정도 챙겨가지고 친정으로 갔어요. 그리고 현재는 이혼 진행 중이랍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애지간한 각오로 그렇게 초를 쳐버린 게 아니고 언젠가는 괘씸한 신우며 어머니 그리고 남편까지 그냥 두진 않겠다고 늘상 그렇게 죄 없는 일을 갈아가며 다짐했었어요.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그렇게 바랬건만 기어코 지들이 무덤 판 거 아니겠냐고요. 현재 남편이 절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날뛰는 걸 보면 아무래도 신우는 그 남자랑 깨진 게 분명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올곧게 소나무처럼 이혼 얘기만 고집하고 있어요. 제발 이혼만 되었으면 거기다 위자료라도 좀 더 주면 고마운 정도의 심정인 걸 보니 어지간히 저 집안과 남편이라는 인간에 대해 질렸나 봐요. 저희 엄마는 그래도 할 말은 다 하고 나왔다며 안 그러면 본인이 화병에 누웠을 거라는 걸 보니 저 역시 크게 후회는 남지 않아요. 정말 다시는 결혼 같은 거 하고 싶지 않네요.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그 인간에 매여 더 이상한 인간들을 세트로 줄줄이 만나 끌려다녔으니까요. 지금은 그저 이혼이나 순조롭게 잘 되길 바랄 뿐입니다.